동시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 3배 정도 올라간다고 하죠. 1,500만 명, 대한민국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 직전 상태, 의학용어로 당뇨 전 단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 숫자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2024년에 공식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이 약 3,800만 명인데 그중 1,500만 명이 당뇨 직전 상태입니다. 성인 10명 중 4명 꼴이죠. 여기에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된 600만 명까지 합치면 무려 2천만 명이 당뇨와 관련된 위험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1,500만 명 중에서 자기가 당뇨 직전이란 걸 아는 사람은 단 1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본인의 체장이 망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5에서 10%씩 본격적인 당뇨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흔히 알려진 당뇨 증상 있잖아요. 물 자주 마시고 소변 자주 보고 그리고 자꾸 배고픈 증상. 의료계에서는 이걸 다음, 다뇨, 다식 이렇게 해서 당뇨의 3대 증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이 증상이 나오려면 혈당이 보통 200을 넘게 됩니다. 정상 공복 혈당 기준이 100이고 당뇨 진단 기준이 공복 혈당 126인데 200이라는 건 당뇨가 시작된 지 보통 수년이 지난 상태라는 뜻이에요. 오늘 알려드릴 건 그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합병증이 없어도 정상 혈당으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 3가지. 특히 3번째 신호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냥 넘기시는데 사실 3가지 신호 중에서 당뇨 위험을 가장 빨리 끌어올리는 신호입니다. 나 자신도 몰랐던 본인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정상으로 나오신 분들, 그렇다고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은 보통 8시간 이상 굶고 피를 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8시간 정도를 굶게 되면 간이 알아서 혈당을 정상 범위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은 거의 마지막까지 정상처럼 보이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식사한 다음 식후 2시간 혈당입니다. 식후 2시간 혈당에서의 정상 기준은 140 미만이고 만약 200이 넘으면 당뇨로 진단하게 됩니다. 정상인 분들은 밥을 먹어도 식후 혈당이 보통 140, 150을 넘기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이죠. 그래프로 본다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 직전인 분들은 식후 혈당이 180, 190까지 갑자기 솟구쳤다가 다시 훅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혈당 스파이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 우리 몸은 한 가지 호르몬에 점점 둔감해지게 됩니다. 바로 인슐린이죠. 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 작은 문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문이 열리면서 포도당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우리 몸의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죠. 처음에는 열쇠 하나로 문이 아주 쉽게 잘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다 보면 열쇠는 계속 분비되고 세포는 그 열쇠에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열쇠에 맞는 자물쇠가 점점 녹슬어 버리는 거죠. 열쇠를 아무리 꽂아도 문이 잘 열리지 않게 되고 수많은 혈당이 우리 혈액 속을 떠다니게 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죠. 당뇨로 가는 거의 모든 길의 시작점이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신호는 사실 다 같은 원인에서 나옵니다. 세포 자물쇠가 녹슬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면 점심을 먹고 30분쯤 지나면 혹시 의자에서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졸린 적 있으실까요? 회의 중에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오후 한 2시쯤이겠죠? 운전대 잡으면 위험할 정도로 졸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넘깁니다. 그냥 원래 점심 먹으면 다 졸립지 뭐. 그런데 식곤증에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나 식곤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식곤증도 있어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먹는 흰쌀밥, 면, 빵, 그리고 달달한 설탕 음료 이런 단순당, 정제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만에 100 이상까지도 치솟을 수 있습니다. 평소 공복 혈당이 약 95였던 분이 식후에 195까지 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췌장은 깜짝 놀랍니다. 평소에 2배, 3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한꺼번에 쏟아내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 혈당이 정상 범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상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195까지 갔던 혈당이 70 이하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죠. 이걸 의학적으로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혈당을 가장 많이 쓰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먹는 에너지의 20%를 뇌가 쓰게 되죠. 그런 뇌의 연료가 갑자기 절반 가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을 하지 못하고 머리가 띵 멍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눈꺼풀은 무거워지겠죠. 이게 바로 위험한 식곤증의 정체입니다. 문제가 없는 정상인 분들은 인슐린이 부드럽게 분비되니까 식후에 살짝 나른한 정도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된 분들은 매일 점심마다 이 폭락을 겪어요. 그래서 자가체크 포인트. 점심을 먹은 후 카페인 없이는 오후 업무가 정말 불가능하다. 이게 일주일에 3번 이상 너무 심하게 반복된다. 이러면 단순 식곤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의 가장 흔한 첫 번째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밥 먹은 지 2-3시간밖에 안 됐는데 단계에 미친듯이 땡기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밥을 먹고 오후 2-3시쯤 됐을 때 초콜릿, 과자, 달달한 라떼, 저녁 먹고 8시, 9시 양치까지 했는데 결국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하나. 이건 의지의 문제가 절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보내는 강력한 호르몬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면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피 속에는 새로 들어온 포도당이 그득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잘 안 들어간다면 풍요 속의 빈곤 상태인 거죠. 포도당은 정말 많은데 정작 포도당을 써야 하는 세포는 포도당을 잘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밖에서는 영양분이 넘쳐나는데 안에서는 굶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포는 뇌의 식욕 중추, 그러니까 뇌 안에서 배고픔을 관장하는 부분에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여기 우리 에너지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빨리 좀 뭐 먹어봐.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방금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느끼는 밥을 먹고 뭔가 디저트가 땡기는데 하는 가짜 배고픔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아주 똑똑하게도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혈당을 올릴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단 음식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쉽게 이길 수 없는 단 거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무한루프가 시작됩니다. 단 걸 먹으면 혈당이 100 이상 더 솟구치게 되죠. 인슐린이 평소에 3-4배까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갑자기 70 이하로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또 단 거를 찾죠. 이러한 비셔스 사이클, 악순환이 하루에 3번씩, 4번씩 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췌장은 인슐린을 짜내고 그리고 우리의 세포 자물쇠는 계속 녹슬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수년 정도 지나면 췌장의 베타세포,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당뇨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식후 2-3시간마다 어김없이 단 게 땡긴다. 단 걸 먹어도 1시간 뒤에 더 강한 허기와 단 거를 찾게 된다. 이 패턴이 매일 너무 자주 반복된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자리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신호입니다. 이게 거의 모든 분들이 놓치는 신호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운동량은 그대로고 식사량도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뱃살만 야금야금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1년에 1kg, 2kg 천천히 쌓이는 분들 많으시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배에 뱃살 누구나 다 찌던데?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명확한 비상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과잉 분비되는 상태가 계속되면 인슐린은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우리 몸에 지방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인슐린은 사실 저장 호르몬입니다. 남는 에너지를 지방세포로 차곡차곡 쌓아두라고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죠. 문제는 피하지방, 팔이나 다리 같은 부위가 아니라 우리의 뱃살, 내장지방에 가장 먼저 쌓입니다. 복부 깊숙한 안쪽, 그리고 간 주변, 그리고 췌장 주변에 지방이 잔뜩 끼게 되는 거죠.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이렇게 지방이 끼는데 특히 간에 지방이 끼면 지방간이 되고 췌장 주위에 지방이 많이 끼게 되면 인슐린 분비 능력 자체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로 가는 속도가 점점 가속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같은 체중인데도 팔이나 다리에 지방이 있는 사람보다 당뇨 위험이 3배에서 5배도 높다고 합니다. 집에 만약 줄자가 있으면 한번 재보세요. 배꼽 높이에서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재시면 됩니다. 대한 비만 학회 기준입니다. 한국은 다른 서양 국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빡빡하게 돼 있긴 합니다.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 기준을 넘으시면 복부 비만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자면 복부 비만에다가 다음 중 2가지가 더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될 수도 있습니다. 복부 비만에다가 혈압이 높거나 공복 혈당이 높거나 중성지방이나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만약 대사증후군 상태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당뇨병 발병 위험이 5배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동시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 3배 정도 올라간다고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 뱃살이 점점 늘어날수록 당뇨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동시에 증가합니다. 그래서 3번째 신호가 가장 위험합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흔하게 보이는데 가장 많이 무시하는, 하지만 진행 속도는 가장 빠른 제일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에 1,500만 명이 당뇨 직전 상태이고 그중 90%가 자기 상태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보내는 3가지 진짜 신호. 첫 번째는 점심 먹고 졸음. 혈당이 190 이상까지 올랐다가 70 이하로 곤두박질 치면서 생기는 위험한 식곤증. 두 번째는 끊을 수 없는 단 거 갈망. 피 속에는 포도당이 그득한데도 정작 에너지가 필요한 세포는 굶고 있는 풍요 속의 빈곤 현상.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신호. 운동량, 먹는 건 그대로인데 우리의 뱃살만 늘어나는 현상. 배꼽에서 쟀을 때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으면 복부 비만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건 당뇨와 심혈관 질환을 동시에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호의 뿌리는 단 하나,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당뇨 전 단계는 약 하나 없이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이 그 마지막 골든타임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만약 1,500만 명 중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깨닫고 있는 10%에 속하신 겁니다. 본인 몸의 신호를 알아챈 사람, 이 차이가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거예요.